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한의사 제도에 대해서 좀, 한의사 협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의사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쭉 조사를 했죠. 조사한 이런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하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모든 조가 다 발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두 개들만 발표하고 뭐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 좀 하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발표할 사람 있을까요? 자, 나 한번 해주겠다. 발표 안 한다면 나와서 발표 좀 하죠. 눈치 보지 말고 발표 좀 해줘요. 발표 안 해? 발표 좀, 자, 이쪽 쪽에서 누가 발표 좀 해주세요. 자, 발표. 빨리 가위바위보 해요. 안 나올까 빨리 가위바위보 해서 빨리 나와요. 빨리. 자, 가위바위보. 아, 그것도 빨리빨리 안 해. 한 번에 되네. 자, 몇 조예요, 이거? 2조? 1조, 2조. 2조. 자, 2조에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거의 같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보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뭐 보시고 질문 좀 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2조. 보면 되겠죠? 잠시만요. 자, 손들 삐세요. 손에 워드 치는 거 좀 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예, 미안해요. 하세요. 예. 시대별로 정리를 먼저 하기보다 먼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방 직후에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었었는데 어, 그때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한의사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을 했고, 그래서 한의사랑 양의사를 구분을 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교육과 면허 제도 과정을 보면은 1952년에 한의과 대학이 설립이 되었고, 초기에는 4년제였지만 후기에는 6년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시험을 도입을 했는데 우리는 어, 한의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인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987년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거는 한의학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고 의료 서비스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현대에는 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한의사의 역할이 확산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현대화 국제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는 어, 국제적인 학술 교류가 증가를 하고 있고 글로벌 무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융합적인 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양방과 한방이 협력을 해서 현재는 현대화 및 국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토대로 질문 프롬소트를 아까 전에는 좀 시대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타임라인별로 정리를 해달라고 PPT랑 여러 누구라고는 안 써놨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발표용이 왜 없어요? 발표용 정리가 안 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발표용에서 어떻게 됐다는 내용을 써줘야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내용들에서 아, 우리는 이렇게 발표용으로 만들겠다. 언제부터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거 누가 이렇게 자꾸 건드려. 언제부터 언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면 더 좋은데,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 작업을 했다 하는 거는 잘한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요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했을 때,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발표용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환자가 약을 달라는데 약 안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조금 안 되겠죠. 그래서 발표용 자료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으면은 만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렇게 했는데 뭐 요에 관련된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질문 좀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손 들잖아요. 예. 어떤 AI 답변이 가장 마음에 드셨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저희가 총 네 가지를 이용을 했었는데 챗GPT랑 클로버엑스랑 어, 챗GPT 사용을 이용을 했는데 이 중에서 좀 시대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게 클로버엑스였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에서 혹시 어떤 건가 알아요? 몇 번인가? 요거요?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질문 아까 또 누구 손 들었었죠? 그렇었는데 그 한방 의료가 보험에 건강보험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더라도 혹시 환자들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로 이제 뭔가 이 한의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뭐 거기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마이크 됐으니까. 네, 네, 설명을 드리자면 그 부분은 좀 더 스ペ시픽으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GPT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기본이죠. 어떤 질문이었죠? 질문 내용이? 예? 통합이, 통합이 될 수가 없었죠. 한방과 양압이 통합이 됐으면 벌써 한의과 대학이 없어지거나 의과 대학이 없어지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통합은 안 됐죠. 통합은 안 됐고 아마 이 자료에서 뭐 이 한의학이 발전되면서 뭐 서양의학적인 이런 부분들 좀 추가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는데, 그것이 뭐 그래서 지금도 뭐야 그 피부 미용하면서 뭐 피부 레이저 쏘는 이런 부분도 한의사에게 허용된 이 레이저 기계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쓰는 것처럼 아주 그런 기계는 아니더라도 같은 레이저지만은 뭐 레이저의 어떤 출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리 되겠죠. 그런 걸로 해서 한의사도 쓸 수 있게 한, 된다라고 하는데 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한의원을 그런 식으로 좀 이 피부 미용 전문으로 레이저 쏘는 이런 한의를 하려는 이런 친구들도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법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되면은 뭐 한의사들도 그런 것까지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아마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뭐 좀 발표가 좀 미진했는데 또 나머지 이어서 좀 연표별로 해서 발표를 좀 해줄 팀 있을까요? 누가 좀 나와서 해주시죠. 자, 이쪽 몇 명이에요? 두 명? 자, 둘 중 한 명 나와서 해주시죠. 이러니까 그냥 나가야 되네. 자, 사조건 이게 열어줄게. 자, 손들 띄세요. 키보드 건들지 말고요. 잘 들어주세요. 자, 사조. 예. 이걸 또 다른 내용만 발표만 예, 발표만 볼게요. 예.
저희는 일종의 여러 인공지능을 합쳐서 만들었는데요. 일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별로 나눠서 한번 정립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활과 독립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한의학의 부활, 그리고 제도적 기반 마련, 정체성 확립이 그 1945년과 1960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한의학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합니다. 현대화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근대화와의 조화와 제도적 개선, 그리고 그 정부적 차원에서 국민 건강 증진, 기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제도적 그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서는 그 1970년대 그런 그 한의학이 좀 더 제도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의사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걸 좀 더 다양하게 나누면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했고 그리고 전통 의학의 계승 발전하는 데 힘을 썼다고 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방 이후 한의사 제도의 발전은 단순히 한의학계의 성장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의학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전통 의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의사 제도의 발전 과정은 한의학의 부활, 정체성 확립, 과학 확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으며 한의학의 현대적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나라 인공비밀로 평가하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본인 생각을 새롭게 말해야죠. 같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읽은 건 읽은 거고, 내 생각은 이것이다. 라는 걸 밝힐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보는 것까지 뭐라고 안 하는데, 봐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 소감을 말했는데, 나는 그럼 어떤 소감을 말할 수 있을까? 이게 기본이 돼야 되겠죠. 자, 열심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고서는 본인의 소감도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저도 그 정부 차원에서 그 양의학과 한의학을 합쳐서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닌 두 개로 나눠서 여러 사람들한테 의료 선택권을 보장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양의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한약을 왜 쓰냐? 그 효과도 없는 거 이러는데 저는 있어서 그냥 혼자 찬성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나 혼자 찬성하면은 과연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면 한의원 망하는데요. 한의사제도 없어져야 되는데. 자, 질문 좀 받아주세요. 네, 질문 네. 네, 가서 마이크 주세요. 네. 일단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작성하신 질문 프롬프트랑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제 1980년대 이후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뭔가 추가 질문을 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네. 그냥 그 1970년대로 안 나오고 시대별로 정리해달라 했는데 그 이유라는 말하고 또 새로운 걸로 하나가 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970년대 이후에 그 시대적 제도 개선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게 아닐까 추측해서 네. 또 있네요. 네. V조에서는 타임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질문을 이렇게 네 가지 AI한테 했었는데 AI마다 다 답변의 구체성이랑 뭐 연도별로 구체적인 법률을 언급하면서 답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성이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에서 AI한테 질문을 했을 때 어떤 AI가 가장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줬는지가 챗GPT가 제일 시대별로 잘 나눠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 같은데 발표용 자료는 저희가 네 가지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답변을 합쳐서 이걸 내용을 합쳐서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인공지능도 또 있네요.
발표 그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저희가 조사한 거에서는 2000년대에 있었던 제도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시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못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질문 내가 이때 해줄게요. 다른 질문 또 있네요.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한의학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거나 변화를 가져온 제도 설립 같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양한 제대로 물어본 거죠. 어떤 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까지 예, 가장 큰 변화나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아니요, 이야기를 해줘요. 이건 뭐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전문의제도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내가 대신 대답을 해준다는 거였고, 이거는 충분히 이야기 가능하잖아요. 자, 또 말하기 힘들죠?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 답변해 줘야 돼요. 또 본인 생각이 이렇다는 거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그러겠죠? 네. 첫 시작 멜진전기로 인해서 이제 억압됐던 게 다시 재개하도록 부활하도록 이제 제도가 설립되고 그 초반이 가장 변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의사 제도가 만들어지는 어떤 계기를 봤을 때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모르거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발표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했을 때 한의사 제도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라고? 여러 한의학 제도를 만든 한의학 협회 설립이 가장 그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한의사 제도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 950. 52년? 1년, 2년. 뭐 1년이 아니라 2년이 하여튼 전쟁통에 만들어진 것이죠. 전쟁통에 저쪽 부산에 피난 가서 거기서 이제 국민의료법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게 됐어요. 예, 수고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자, 1905, 뭐 전쟁통에 그 피난을 가서 그 국민의료법이라는 이런 걸 갖다가 제정을 한 것이죠. 예? 예, 뭐요? 예, 영상 볼 때 예, 궁금했던 건데 한약 분쟁 이후의 결과가 예, 사실 잘 안 와닿더라고요. 검색해봐도 잘 안 네, 나오고. 별로 없죠. 근데 이게 약국에서 한약을 팔 수 있게 됐다고 본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약국에서 한약 많이 안 팔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약사였던 분들만 팔 수 있어서 지금 아니요. 지금은 약국에서 한약을 안 파는 이유가요. 의약분업이 됐잖아요. 의약분업이 돼서 약사들이 너무 바빠요. 그전에는 약사들이 진짜 약국 운영하기 힘들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약도 하겠다라고 해서 한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약 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약사들이 어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뭐나 다 약사 출신들이고 막 이러니까 그 약사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이 이 글자 없애라, 한약당 없애라는 요 조항에 사인하고 그 사람 장관 그만두는 날 사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법은 고쳐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해서 뭐 반발하고 뭐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약사들한테 한약을 쓰라고 해도 안 써. 왜? 지금 있는 약장 있는 약 하나 꺼내서 이 사람이 뭐 달라고 해서 줬어요. 회수달 달라고 해서 꺼내서 회수달 줬어요. 이 행동 하나만 해도 200원, 300원 나와요. 근데 내가 구태여 한약 그 알지도 못하는 거 그거 약 따라서 뭐 해서 귀찮게 한다고 10만 원, 20만 원 받았는데 그게 큰 효과 있느냐? 내 자신한테 봤을 때도 커다란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약사들이 한약을 별로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경제 논리가 딱 들어가면은
한의사들이 아까도 말했죠. 천연문 시장 안 쓴 거. 100원, 200원짜리 보통 약 신값만 해도 몇천 원 이렇게 받는데 100원짜리 이 약을 내가 이 약을 꼭 써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경제 논리에서 안 쓰다 보니까 그래 한의사 니네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면은 좀 더 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의사 제도가 금방 질문한 것처럼 만들어질 때 동기가 국민의료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국민의료법에서도 처음에는 한의사를 배제하려고 했죠. 의사, 치과의사, 뭐 간호사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지 한의사를 배제를 하고서는 국민의료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국민의료법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한 거였죠.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해방 후에 바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1950년, 51년 요때 와서 또 한 번 그런 식으로 한의사를 배제하자라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도 반대하면서 한의사를 내야 된다 해서 의사, 치과의사 1종, 한의사 2종, 그다음에 이 간호사, 조산사 뭐 이런 사람들 3종 이런 식으로 해서 1종 중 3종의 의료인이 나오게 된 것이죠. 나머지 의료인이 아니에요. 약사가 지금 의료인일까요? 아닐까요? 약사. 금방 얘기했잖아요. 의료인 세종대뿐이 없었다고. 근데 조선사는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조선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조선사라 하면은 간호사보다 면허증이 하나 더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거기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 개의 어떤 이 세종의 집단만 이 의료인이었고 그런 의료인들은 51년 새로 된 국민의료법에서는 의료업자는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동업자회를 중앙에 배치해야 한다라는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한의사들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제도가 있으니까 한의사협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한의사협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학회를 만들어 하니까 학회를 만들고 학회지도 만들어내라 하니까 학회지 만들어내서 지금 한의학회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학회나 한의학회 이런 학회를 갖다가 이거 쓸데없네 없애버리자 라고 나중에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1951년도에 만들어진 이런 한의사협회에 의해서 이제 한의사협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뭐 이우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영원 이런 명예회장 같은 분들이 계속 이제 자금을 대면서 협회를 갖다 운영하게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 한의사회에서 정부에서 할 일을 갖다가 어느 정도 대신해서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그 뭐 윤리 강령이라든가 뭐 윤리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뭐 면허 취소하거나 면허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도 협회에다 맡겨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의사라는 단체가 형성이 되고 한의사 제도가 확립이 되는 그래서 그 사이에도 없어질 뻔한 거 겨우겨우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협회라든가 학회가 만들어지고 학교도 같이 건립이 돼서 학교도 진행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질문한 것처럼 전문의제도는 그 이전에도 전문의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졸업하신 분들도 한방병원에서 수련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땄었어요. 그래서 전문의라고 있었는데 그게 공인된 전문의가 아니라 지들끼리 하는 한의사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전문의라 해서 몇 명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문의였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의였는데 한방병원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엔 저 각 학교에 있는 한방병원들 그런 것만 있다가 점차 한방병원이 더 전국에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면서 뭐 자생한방병원이나 뭐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 한방병원 원장들이 한방병원에 들어가서 이 진료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문의 자격증도 없이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전문의 자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동기들이 이 5명, 6명 들어갔나? 병원 수련의로 한 대여섯 명 들어갈 정도. 한 10% 넘으니까 그래도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 학교는 그래도 병원이 좀 그나마 규모가 됐었기 때문에 한 10% 정도 들어갔었고 지금은 10%도 못 들어가죠. 우리 한방병원에. 뭐 이 수련의를 그렇게 많이 안 뽑다 보니까 별로 안 들어가고 학생들도 또 별로 많이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한방병원이 많아지고 한방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문이 아닌 사람들도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방병원 협회에서 이걸 갖다 제도화 시키면서 전문의가 된 사람들만 병원에서 진료하게 하자. 그러니까 나는 전문의가 아니니까 내가 한방병원에서 진료한다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방병원에서 진료하겠다 꼭 하면은 그냥 그 전문의 자격증을 따서 같이 진료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방병원에 말을 할 때 지금도 이 시내부 한방병원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 한방병원이 아니라 수련을 할 수 있는 한방병원. 수련을 시킬 수 있는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전문의가 들어가서 이 진료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개인 한방병원은 전문의 아닌 사람도 한방병원을 만들긴 해요. 대전에 지금 한방병원 많이 있죠. 가장 유명한 데가 롯데백화점 앞에가 뭐죠? 리치인가? 리치 한방병원에 뭐 하는데 대전에서 최고 많이 돈을 번대요. 하여튼 뭐 그런 한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또 원장이 이 전문의 자격증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이 한방병원이 많아지면서 우리 스스로 이 법제화 시켜서 한번 전문의 제도를 만들어준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질문했던 부분하고 그다음 한약 분쟁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하려고 수업을 좀 일찍 진행했었거든요. 이 한약 분쟁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이런 것들은 한약 분쟁 이후에 나타났어요. 군진의학과 공중보건의. 그러니까 한약 분쟁 이후에 어찌됐건 한의사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한약이라는 아주 커다란 무기를 뺏겼으니까 그래도 너네한테 뭐 하나 던져주겠다 해서 군진의학을 갈 수 있게 공중보건을 갈 수 있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다 공중보건을 갈 수 있는 것이 한약 분쟁이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더라.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죠. 한약 분쟁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얘기는 못하지만은 한약 분쟁이 있은 이후에 요 공중보건을 갈 수 있게. 우리도 학생 처음에 학교 들어오자마자 입학하자마자 이 뭐야 서명지 받아가지고 서명 이 시내 돌아다니면서 서명 받아가지고 한의사도 공중보건이나 군의관한테 갈 수 있게 해달라. 나는 이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병무청 이 담당자가 딱 한마디 말을 했어요. 그래, 니네 한의대 졸업하는 500명 중에 현역 가는 사람 몇 명이냐? 딱 이 한마디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깨갱했죠. 그만큼 한의사들이 그때는 군대를 굉장히 많이 제주 좋게 뺐어요. 나는 갔다 왔어요. 병이지만은 갔다 왔는데 왜 우리 학교 기초 교수님들 안 가신 분 많아요. 꽤 많아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 꽤 많은데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수를 써서 안 가고 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 병무청에서도 한의사 이렇게 많이 안 가는데 뭐하러 이걸 이런 군진의학을 만들어 하고 거의 안 만드는데 만드는 게 83, 83학번 83학번 학생이 이 의정장교 의정장교로 간 것이 아마 한의사들에서는 처음으로 그나마 이 장교급으로 간 것이죠. 그들은 다 사병이나 그안 빠지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 한약 분쟁 이후로 95, 96, 97 이 이후로 슬그머니 한의사도 그러면은 공중보건에 보내자. 그래서 공중보건에 가게 된 거. 한약 분쟁의 효과 중에 하나가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1994년에 만들어졌어요. 이때는 연구소에서 그 청담동에 청담빌딩인가 뭐 빌딩 몇 층 빌려가지고 한의학연구소가 개설이 됐죠.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해서 갔다가 97년에 이제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승격되었고 현재 유성으로 이렇게 이사 온 것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뭐 남이 건물 빌딩 몇 층 빌려다가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규모가 엄청 커지고 한의사 숫자보다 한의사 아닌 연구원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한의학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한의학연구원도 국립이라고 했지만은 뭐 국가에서 정부 출연기관이죠.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한의학연구원도 만들어졌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한의학 발전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의학적인 법, 독립 한의학 무슨 법이죠. 한의학 육성법 같은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전에 이런 거 만들어 달라 해도 안 만들어졌던 것들이 한약 분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진 거. 이것은 의미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약 분쟁이라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한약 분쟁이 아까도 몇 페이지 나오나를 자, 여기서 이제 한약 분쟁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약 분쟁이 처음에는 뭐 아주 옛날에도 70년대 들어와서 한약을 취급하기 시작한 약사들이 하나씩 늘기 시작하면서 75년에 약사의 한약의 임의 조제 금지라는 이런 이 결의를 해서 약사도 임의 조제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됐어요. 그래도 이 당시만 해도 약사가 그냥 살만하니까 한약을 잘 안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 한약을 다루기도 좀 쉽지가 않았고. 그런데 이때쯤에 되면서 일본에서 엑기스가 나오고 그 엑기스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에서 만들었던 엑기스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만들면서 그 가루약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걸 쓰는데 그러니까 약사들은 한약을 직접 쓴 게 아니라 이런 엑기스를 갖다가 쓰면서 한약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방해화편을 공부하고 뭘 공부하고 주로 일본에서 이 많이 있었던 이 발전했던 것이 상한론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전했던 상한론 관련되는 이런 이 엑기스를 갖다 쓰는 이런 쪽으로 발전하면서 약사들이 상한론 관련 이 한약 제제 엑기스 같은 걸 많이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약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저 우리 학교에 편입한 약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약사이면서도 한약을 한의사보다 훨씬 더 잘 쓰고 많이 쓰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와서 어 그분은 이제 나중에 편입을 해서 한의사가 됐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약사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약을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공부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가 약사로서 그냥 약을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도에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의 약장을 둬 이를 청결히 관리해야 된다는 약사법 시행규칙 11조 1항 7호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이라는 거에서 재래식 한약장 이외를 갖다 빼버린 것이죠. 그러면 재래식 한약장도 넣어도 된다. 약국에 약장을 두어야 되는데 그 약장을 두고 약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약장 아니라 이제 한약장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거기서 한약장을 빼니까 그냥 그 뭐야 생각하기에 아 이거 한약장을 넣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약장 넣고 한약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왜 약사가 이걸 하냐 하는데 약사들은 한약도 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겠다. 나가면서 서로 그거에 대한 이 갈등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약사 수가 늘어나면서 약국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서 많은 약사들이 한약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약 분쟁이 93년 9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규칙 요거 아까 한약장을 재래식 한약장을 줘야 된다는 요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사회에서 이 안필준이라는 아주 뭐 같은 그땐 장관이었지만은 지금 죽일 놈이 됐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냥 승인하고 서 퇴임해버려서 학생들이 일단 수업 거부를 기본적으로 시작을 했죠. 수업 거부하면서 이때는 뭐 유급까지는 안 됐어요. 수업 거부를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뭐 시국 때문에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거의 거부되다 보면은 방학 동안에 수업을 조금 하고서는 학기 인정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적이 많이 있어서 이때도 이렇게 해서 수업 거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거부되는 것이 뭐 이렇게 해서 1차 분쟁이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약사 한약제를 금지하는 원칙 아래 기존 한약을 취급하던 약사에게만 한약을 제한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한다는 골자에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하라. 일부 약사만 그냥 조제해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96년, 97년 가면서 법이 약간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일부 약사에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약사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한약 조제할 수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만들자라 해서 한약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약국을 지금 한약국이 있죠. 이 한약사들이 이제 그때부터 탄생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이 내용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4년 94년도에 이런 이 고시안이 만들어졌는데 95년 96년 97년 이때 대해서는 이제 일부 약사만 한약을 취급하라라고 했던 거에서 일부가 아니라 이제 면허를 줘야 되겠다.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약 취급 약 자격증을 주겠다. 라고 해서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 시험을 보겠다. 그 한약조제 시험이에요. 한약조제 시험. 쉽게 표현해서 한조시라 표현하는데 이 한약조제 시험을 갖다가 봤는데 처음에 20%만 본다고 했던 것이 모든 약사 다 보겠다고. 자, 1차 이만큼, 2차 이만큼, 3차 이만큼, 4차 이만큼 해서 거의 모든 약사 한 80% 이상이 시험을 보겠다, 응시하겠다. 1차, 2차, 3차 나눠가지고 보겠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반발을 했고, 그 다음 또 시험 문제를 딱 출제하러 갔더니만은 시험 문제 출제가 다음 중 사성일불로 보기열작이 있는 약재의 이름이 무엇이냐? 녹용, 뭐 인삼, 백출,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왔어요. 답이 뭐죠? 다음 중 사성일불로 뭐 기혈을 보호하는 이 효능이 있는 약재 이름 뭐냐? 1번 녹용, 2번 인삼, 3번 뭐 이 부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 식의 시험,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일반인도 다 아는 이런 시험 문제를 만들어니까 한의사들이 거기서 엄청 싸웠겠죠. 그래도 한의사 3명에 약사 7명 딱 같이 이걸 하다 보면은 거기서 문제 출제해서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뛰쳐나왔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도 뭐 정부에서 국회에서 일하는 거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다 뛰쳐나오고 하는데 과연 그래야 되는지 안 그러면 끝까지 거기서 싸워야 되는지 이건 아직 결론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찌됐건 한의사들이 빠지니까 약사들은 어때요? 더 좋죠. 우리 마음대로 시험 문제 쉽게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쉽게 내가지고 응시한 사람의 거의 뭐 99% 정도가 다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 문제를 내서 한 80% 이상 약사가 다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죠. 그래서 그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걸 갖다 알고 그다음에 처음에 20%만 하겠다는 것이 뭐 취급하던 이 인원보다 더 많은 약사들이 이 시험을 보겠다 하니까 이제 그때는 학생들도 데모에 나서고 해서 이때는 좀 오래 갔어요. 학생들이 1년 반 동안 유급을 당했으니까요. 3개학기 동안 수업을 전면 거부하고 그냥 이 데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모하는 것이 문제가 점점 심해지니까 지금도 이 의견 갈등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학생들 유급이니까 정부에서 말도 안 되게 유급시키지 말아라, 뭐 해라, 뭐 휴학도 안 된다, 뭐 한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이때도 좀 그랬으면 좀 좋았는데 이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얘네 유급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당했죠. 한 개 학년이 다 유급을 당해서 그 나중에는 96학번, 97학번이 96년, 96학번, 97학번이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분발해서 같이 수업을 듣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데모를 많이 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방송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많은 이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나중에는 그 당시에 경실련이라고 경제적인 실천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이 경실련에서 한의사 단체, 약사 단체, 그다음에 정부 이런 단체랑 같이 협의해서 협의를 좀 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냐. 학생들 너무 손해보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찌어찌 돼서 그냥
지금 나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약사들 한약 주제할 수 있는 거 다 하게 놔두고 대신 한의사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줘라 라는 형식으로 해서 주게 됐고 아까 말했던 천연문 신약이라는 것도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때 만들어진 것도 10년 동안 한의사들이 안 쓰고 있다가 2006년도인가 이때 와서 이거 웬일이야 천연문 신약 이거 왜 니네가 써 우리가 우리 건데 해가지고 그걸 유야무야 없애버리는 이런 한의사들의 어떤 실수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거의 뭐 당시 한의사 수보다 훨씬 많은 2만 4천, 2만 5천 명 되는 약사들이 한약을 취급할 수 있게 되니까 한의사들은 굉장히 커다란 이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뭐 이렇게 해서 한약 분쟁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지나서. 네.